추출력이라는 말. 그리고 커피에서 바리스타들이 굉장히 이제 친하게 지내는 단어가 있어요. 수율이라는 말. 그거에 대해서 좀 설명을 할게요. 들어가기 앞서서 이제 지난 시간 거를 잠깐 복습을 조금 해보면 추출 시기별 향미를 봤죠. 뜸을 딱 들이고 처음 이제 본격적으로 추출되는 향미 특성부터 한 4분 가까이 추출했을 때 그런 후반부에 나는 향미들을 어떤 흐름을 거치는지 커피가 한 잔의 커피가 물과 접촉한 다음에 점점 변해가는 과정을 우리가 읽어본 거예요 한번. 그리고 또 농도가 어떻게 달라지는지도 봤을 거고 그리고 가장 일단은 우리는 기초 단계니까 보편적인 미디움 로스트 중볶음 정도의 콩을 그리고 또 가장 많이 이제 하는 추출소 온도 한 88도 정도. 보통 근데 90도 내외로 이렇게 추출을 하라고 해요. 그건 에스프레소든 핸드드립이든 가장 권장 사항이고요. 근데 이제 미디움 로스트고 하니까 80도 후반 정도로 해서 추출을 했습니다. 그리고 더 그전 시간에는 이제 우리가 이제 물 줄기 잡는 거 연습하고 또 나선형 모양으로 이렇게 달팽이 그리듯이 하는 것도 연습도 해봤고 오늘도 시간이 나면은 좀 실습을 좀 같이 겸을 해볼게요. 네. 아무튼 오늘 중요한 거는 이걸 꼭 알고 가고 본격적으로 우리가 직접 두 분이 이제 핸드드립 실습을 하기에 앞서서 첫째적으로 시기별 향미 변화를 읽고 그 다음에 그거는 말씀드린 대로 가장 중간적인 콩 원산지도 그랬으며 볶음도도 그 정도 되는 애들이 아 이러한 흐름이구나 커피라는 게 이러한 향과 맛들이 이 시기에 이렇게 뽑히는구나 알았잖아요. 1차. 근데 그것들이 이 변수 꼭 그렇지만은 않다는 거예요. 다양한 변수에 대해서 우리가 알아봐야 되고 그 다음에 나머지 이제 추출력과 수율 딱 들어봐도 되게 지루하고 어려워 보이지만 최대한 쉽게 제가 풀어서 설명을 해드릴게요. 뭐냐면 추출력 이거 말 그대로 힘력자예요. 그러니까 추출을 해내는 힘을 얘기하는 거예요. 추출력. 그러면 그냥 쉽게 이렇게 나눌 수가 있어요. 힘이 우리가 세다 약하다 이렇게 하잖아요. 힘이 강하다 약하다. 추출력이 세지는 조건이 있고 추출력이 약해지는 조건이 있는 거예요. 그 변수를 알아보자는 거예요. 근데 이게 비단 핸드드립뿐만이 아니라 커피 추출을 하는 모든 뭐 이 사이폰이든 에어로프레스든 더치커피든 에스프레소든 이걸 알아야 돼요. 추출력의 변수를. 이 어떻게 보면 의도되죠. 이게 뭐가 있냐면 나열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쭉 추출력, 추출을 해내는 능력. 한번 퀴즈를 한번 내볼게요. 뭐가 있을까요? 일단은 커피를 추출할 때 우리가 하는 행위들을 보면은 요소들을 살펴볼 수 있어요. 원두가 있고, 그죠? 원두가 있고, 원두를 갈아요. 그라인딩을 해요. 그죠? 그 다음에 뜨거운 물이 있죠. 그죠? 뜨거운 물이 있고, 뭐 일단 요 정도까지만 보면 거기서 뭐가 변수가 될 수 있을까요? 추출을 해내는 능력의 변수가 커피 물 온도. 그쵸, 물 온도. 물 온도 정답이에요. 추출력에 좌우를 하는 조건 물 온도예요. 일단은 왜냐? 물 온도가 90도일 때랑 80도일 때랑 추출력이 다르겠죠. 얘를 녹여내는 게 요리할 때 생각해 보면 되잖아요. 그죠? 가스불을 세게 할 때랑 약하게 할 때랑 이게 뭐 우리가 국을 만든다 그러면 국물이 어떤 게 진하게 배겠어요? 센 불이
그렇잖아요. 그 얘기는 물 온도를 더 빨리 뜨겁게 만들어준다는 얘기잖아요. 그죠? 그 작용이잖아요. 그러니까 추출력이 낮아지겠어요? 높아지겠어요? 높아져. 높아져요. 온도가 올라갈수록 추출력도 상승하는 거예요. 그죠? 그러니까 얘도 요리처럼 똑같이 커피를 우리가 추출하는데 85도로 했을 때랑 95도로 했을 때랑 똑같은 시간 똑같은 양을 커피 추출을 해도 95도일 때가 추출력이 높다는 거예요. 여기까지 이해 가시나요? 네. 어려운 부분은 아니죠, 그죠? 또 다른 추출력의 요건이 뭐가 있을까요? 필터에 커피가 고르게 붙는. 그런 거는 물리적인 거죠. 그런 거랑 고르게 된다. 약간 좀 비슷해요. 뭐가 굵기? 그렇죠. 굵기라고 이제 안 하죠. 우리 바리스타니까 뭐라고 해야 되죠? 분쇄도. 분쇄도. 맞습니다. 그 여기다가 원두라고 씁시다. 원두 분쇄도. 원두 분쇄도에 따라서 추출력이 변해요. 어떻게 변할까요? 야, 이거 촘촘하게 물이 나오느냐 아니면 빨리 나오느냐? 느리게 내려오느냐? 가느냐 그. 그쵸. 이게 분쇄도가 이제 그건 이제 여러분들이 바리스타 기초 에스프레소에서 이제 메쉬 잡는 걸 보니까 바로 이미 알죠. 작용력은 알죠. 그러니까 곱게 했을 때는 방금 전처럼 이렇게 느리게 떨어지고 굵게 갈았을 때는 빨리 떨어질 것이고 그거에 따라서 이제 다를 것이다. 근데 그것도 어떻게 보면 약간 좀 뭐랄까 물리적인 개념이라고 할까요? 그냥 이게 작으니까 느리게 떨어지고 굵게 하니까 빨리 떨어지는 거네. 그렇게 하지만 이런 접근 방식으로 한번 접근을 해봐요. 물론 온도가 높으면은 요리랑 빗대어서 얘네 추출을 극대화시키잖아요. 그것처럼 분쇄도가 가늘고 굵고의 차이가 뭘까? 요리 잘하시잖아요. 요리. 별명 장금이라는 소리 있던데. 잘 한번 생각해봐요. 온도처럼 온도를 올렸을 때 요리를 할 때 강해지는구나. 분쇄도는 어떻게 연관이 있을까? 어떻게 연관이 있을까? 물을 빨리 붓느냐 천천히 붓느냐? 아니 그거 말고 자꾸 왜 자꾸 벗어나? 분쇄도에서만 일단 지금 얘기를 해보자고. 분쇄도에서. 예를 들어 볼게요. 자, 우리가 시간이 되게 한정적이요. 빨리 요리를 해야 돼. 근데 제한 시간이 한 막 10분이래. 육수를 내야 되는데 당 육수라고 합시다. 그러면은 닭이 그냥 그 백숙처럼 있는 상태에서 끓이겠어요? 아니면 이걸 잘게 썰겠어요? 잘게 썰어요. 썰죠. 썰면 썰수록 육수가 빨리 우러나겠죠. 같은 개념이에요. 가는. 원두를 가늘게 갈수록 물에 잘 녹는 거야. 얘네 성분이. 그러면은 얘는 물 온도랑 반대겠죠. 얘는 분쇄도가 가늘어질수록 추출력이 상승하겠죠, 그죠? 이해 가세요 지금까지? 이해 안 가면 바로 얘기해야 돼요. 이해했어요. 약간 이해했죠? 육수라고 네, 생각하니까. 그쵸. 그러니까 우리가 백숙 같은 경우는 그래서 만드는데 시간이 오래 걸리잖아요. 왜냐, 이게 우리가 썰지를 않고선 그게 국물이 걸쭉할 때까지 이게 우려내야 되다 보니까 최소한 막 40분 막 이렇게 막 끓이잖아요. 달달달달. 그래야지 이게 육수가 우러나잖아요, 이제. 그런 개념입니다. 예. 그런 개념이에요. 물 온도. 또 뭐가 있을까요? 추출력을 좌우하는 거. 여기서 원래 제가 조금 서둘러서 두 분이 수업을 원활하게 잘 하니까 원래는 사실 1시간을 더 둬서 설명을 하는 게 있는데 이거? 어려울 수도 있지만 이게 하리온지 뭔지. 드리퍼에 따라서 그것도 물리적으로는 그거는 작용을 합니다. 걔도 사실은 더불어서 가야 되는 거긴 해요. 뭐냐면은 일단은 이 정도로만 놓고 갈게요. 이거는 기타 이게 큰 작용력이라고 하면
그건 이제 작은 거죠. 작은 거죠. 드리퍼에 따라서 그때 말씀드렸던 것처럼 한유 같은 경우 물 빠짐이 좀 빠르니까. 근데 그거는 여러분들이 이제 실전적인 연습과 피드백을 통해서 그 1% 2%의 작용력들은 느껴야 돼요. 그거는 뭐냐면은 이제 방금 전에 얘기해 주신 거는 드리퍼에 관련해서 혹은 내가 뭐 물을 어떻게 붓고 이런 거는 다 결국은 이 침지와 투과의 정도차, 얘가 얼마큼 가미가 되고 얘가 얼마만큼 가미됐냐에 따른 그 진하기라던가 어떤 그 차이는 경험을 통해서 우리가 습득하는 수밖에 없어요. 근데 일단 이거는 제쳐두고 얘네가 이제 가장 큰 거고, 그러면 일단 여기까지만 제가 정리를 해드릴게요. 지난 시간 거랑 빗대어서 설명을 하는 거예요. 이 추출력이라는 게 뭐냐면, 자, 지난 시간에 노트한 거 있죠? 지난 시간에 분쇄도를 이 헤이카페 그라인더 몇으로 했어요? 분쇄도 6.5. 6.5. 자, 분쇄도 6.5였어요. 그죠? 분쇄도 6.5였어요. 물온도 88. 88이었어요. 그죠? 그리고 중복금이었잖아요. 그죠? 이거를 했을 때 1차, 2차, 3, 4, 5, 6, 7 이렇게 나왔는데 1, 2차의 신맛, 3, 4의 단맛, 고소한 맛, 뭐 5, 6 이때 고소한 맛, 7의 쓴맛 이런 식으로 나왔어요. 어디까지나 이 분쇄도와 이 물 온도일 때 이런 거예요. 이 추출력일 때, 이 추출력 조건일 때, 이렇게 됐을 때, 예. 무슨 얘기냐면 이 조건을 조금 변수라고 그랬잖아요. 바꿔보자. 물 온도를 여기서 내가 만약에 이게 아니라 여기서 끌어올렸어. 90도로. 그럼 어떻게 되냐면은 물 온도가 올라가면 추출력이 올라가니까 빨리 잘 녹는다 그랬잖아요. 그럼 이 시기가 이렇게가 되는 게 아니라 이게 빨리 온다는 거예요. 단맛도 더 일찍 나오고 고소한 맛도 더 일찍 나오고 한 4번쯤에서 나올 수도 있고 쓴맛도 한 6번쯤에서 이미 나와버릴 수도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씨가 지난번에 첫 번째 시간에 그 얘기했죠. 이거 레시피는 우리 언제 배워요? 이 얘기했잖아요. 이게 레시피 배우고 있는 거예요. 그 분명하게 한 가지 말씀드릴 수 있는 거는, 만약에 어떠한 바리스타가 핸드드립이란 어쩌고저쩌고 하면서 이제 레시피를 얘기를 하면서 몇 그램의 커피를 갖다가 몇 미리를 뽑아내는 게 가장 맛있습니다 라고 얘기를 한다면 그건 구라예요. 아니면 그 사람이 잘 모르는 사람이거나 깊이가 없는 거예요. 그거는 아주 조금 몇 차례 핸드드립만 해보고서 그냥 결과론적으로 굉장히 위험한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 변수에 따라서 수없이 달라질 수가 있다는 얘기예요. 무슨 얘기인지 이해하셨죠? 네. 네. 몇 미리를 뽑아야 되는 게 레시피인 줄 알았어요. 몇 미리를 뽑아야 된다는 건 없는 거예요. 만약에 그럴 수도 있어요. 우리가 이거를 다 토탈했을 때 미리수를 그때 재보진 않았어요. 근데 이게 만약에 지난 시간에 150ml라고 쳐봅시다. 150ml라고 쳐보자고요. 근데 내가 말한 대로 물 온도의 추출력을 끌어올렸어요. 90도로. 그러면은 그때 내린 거 150ml 다 짬뽕했을 때 만약에 맛있는 커피가 나왔다라고 하면 90도로 추출력을 올렸을 때는 130ml만 내려도 맛이 비슷할 수도 있다는 얘기예요. 이게 레시피로 이렇게 바뀌는 거죠. 그러니까 가변성이 있다는 거예요. 왜 130으로 줄였겠어요? 아까 전에 말했잖아요. 추출력이 높아서 얘가 일찍 나오잖아요. 그죠? 근데 똑같이 150ml 내리면 걔는 한마디로 8번까지 뽑은 셈이 돼버려요. 무슨 얘기인지 알죠? 150ml 뽑았을 때 분명히 맛있었는데 이번에도 똑같이 150ml 뽑았는데 왜 더 쓰지? 얘를 올렸으니까. 이렇게 될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레시피는 정해진 게 없다는 거예요. 우리가 항상 집중해야 되는 거는, 그래서 추출력이다. 아, 지금 상태가 어떤 상태인지 보자 이거예요.
물 온도가 몇 도고 지금 여기서 더 갈 수도 있는 거예요. 뭐냐? 분쇄도 6.5였잖아요. 근데 이것마저도 6으로 바꿨어. 그러면 분쇄도가 가늘어지면 추출력은 더 올라간다 그랬잖아. 그럼 이거는 추출력이 아까 전에 조금 올라갔는데 이건 더블로 올라간 거야. 이건 더블로. 그럼 어떻게 됐어요? 이게 또 더 빨리 나올 수가 있겠죠. 커피 그냥 쓴 커피네요. 그쵸. 거의 그러면은 신맛이 훨씬 더 줄어드는 거예요. 똑같은 식으로 레시피 그렇게 30초 단위로 이렇게 추출을 한다면 2차까지가 아니라 막 1차에서 이미 신맛이 끝나고 단맛도 나오고 이렇게 하니까 이게 또 더 바뀌죠. 이게 또 막 110ml 뭐 이렇게 바뀔 수도 있는 거예요. 이해하시죠? 네. 반대의 개념도 당연한 겁니다. 반대로 예를 들면은 반대로 물 온도를 낮추고 85도 막 이 정도 그리고 분쇄도를 막 7 이렇게 하면은 신맛이 오래 가겠죠.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두 분 같은 경우는 그때 그 커피도 조금 신맛이 강하다고 했잖아요. 나중에 제가 이게 조금 어느 정도 탔을 때도. 그러면은 어떠한 레시피 요령을 부릴 수가 있냐면 뜸을 더 기다려요. 그러면 되는 거예요. 30초 들이고서 뺐어. 근데도 그때 2차까지도 신맛이 그렇게 나왔잖아. 근데 생각해봐. 추출력을 낮춰버렸어. 얘를. 그러면 이게 오래 가잖아, 이게. 7차까지 갔을 때 쓴맛이 나올 게 한 9차는 가야지 나온다고. 그 얘기는 뭐냐면 얘네도 더 오래 가는 거야. 신맛이 2차 쓰면서 끝나줘야 되는데 3차, 4차에도 신맛이 나올 수가 있어. 그러면 그때 빼면 안 된다는 얘기예요. 빼면 안 되는 거야. 가만히 기다려. 스타바치를 보면서. 우리는 유추할 수 있는 거야. 아, 최소한 40초, 50초 더 기다려줘야 된다, 이거. 더. 왜냐? 추출력이 낮아졌으니까. 그 얘기는 뭐냐면 분쇄도도 굵고 물 온도가 낮아졌으니까. 아, 그죠? 그리고 그 시기가 좀 지나가면 그때 얘네들을 많이 빼주는 게 좋다 그랬죠? 얘네는 긍정적인 맛들이니까 달고 고소하고 이런 애들, 그죠? 근데 그러면은 그거를 조금 더 쉽게 파악할 수 있는 방법, 유추가 잘 안 될 수가 있어요. 초보자 입장에서는 이거를 7로 변했다고 해서 정확히 1분 때부터 괜찮아지는 건지 1분 10초 때부터 괜찮아지는 걸 막 애매하잖아요. 그거를 아로마로 보라는 얘기. 뜨거운 물 필터야, 붓고, 아로마로? 그쵸? 뜨거운 물 붓고 올라오잖아요, 김이. 그죠? 외다로마잖아요, 이게. 그걸 보면서 이 원리를 유출하면서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럼 맡아보면은 처음에는 이런 플로럴하고 굉장히 그 그라시안, 그 막 식물이나 이런 풋내 이런 것들이 막 나요. 근데 50초, 1분 이렇게 지나면 어떻게 되겠어요? 단내가 날 거 아니에요. 그러면 아, 이제 얘는 이 시기에 뽑아야 될 때가 온 거구나 판단하고서 뽑으면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게 레시피인 거예요. 정해진 레시피는 없어요. 스타버치를 써요? 핸드드립 할 때도? 그쵸, 쓰면은 더 정확하죠. 사실 이렇게 아로마로만 봐도 되지만 그래도 혼돈될 때가 있거든. 뭐든지 겸해서 하면 더 좋죠. 그죠? 그러니까 반드시 정말 제대로 브루잉을 한다 하면 온도계 필수적으로 있어야죠. 근데 원두 양도 재야 될 거 아니에요, 그죠? 네. 온도 양을 재야 되기 때문에 저울이 있어야 돼요. 온도계 있어야 돼요. 그죠? 그리고 시간을 재야 되니까 스탑워치가 있어야 돼요. 네, 또 질문하세요. 근데 우리 중볶음일 때는 88도 정도로 했잖아요. 네. 만약에 그걸 강볶음으로 했어요. 왜 만약에 이게 이제 나중에 제가 설명을 하려고 그랬던 건데 왜냐면 좀 머리가 어지러워질까봐. 근데 여러분들은 가능할 것 같아서 그냥 한 방에 갈게요. 여기서 이거를 상당히 추출력을 막 앞당겨주거나 확 뒤로 가거나 해주는 게 부스팅 포인트예요. 중볶음일 때 어디까지나 이 결과가 중볶음일 때 이랬던 거예요. 그럼 나머지 변수 똑같이 두고 네. 물 온도도 88도로 했고 분쇄도도 6.5로 했고 했는데 만약에 하나씩 말한 것처럼 그때 중볶음이었는데 강으로 했어. 이게 확 앞당겨진다. 추출력이 확 올라가는 거야. 애초에 원재료가 강하게 묶여져 있는 거니까 신맛도 애초에 적고 대신에 또 물에는 엄청 잘 녹아요. 그럼
저기 땡겨진다고 했잖아요. 예, 그럼 그럼 쓴맛이 물은- 나올 확률이 높겠죠. 그러면 물 온도를 좀 낮춰야 될까요? 그쵸. 그것도 유령인 거예요. 내가 강복권 커피를 만났어. 근데 얘가 너무 쓸 수가 있네. 금방 써지고, 그리고 이런 문제에 직면해. 내가 좀 내리다 보니까 이미 쓴맛이 나오고 있어. 아로마를 내가 항상 맡으라 돼. 이거 벌써 어지럽고 이게 오일리하고 굉장히 페놀릭한데 보니까 미리수가 얼마 안 돼. 이거 뭐야, 한 잔이 안 나오잖아. 그런 거에 대한 해결책이 저렇게 이제 추출력을 하니까 물 온도를 낮추는 거예요. 그럼 과감 없이 뭐 90도 내외 지라리 구간에 누가 뭐라고 하도 과감하게 86도, 85도 이렇게 물 온도를 낮춰버리면 되는 거예요. 혹은 분쇄를 굵게 해버리면 되겠죠. 추출력을 낮추기 위해서 얘를 갖다가 한 8 막 이렇게 추출력 확 낮아지니까 그러면 그 시간을 끌 수 있겠죠. 그러면 원액을 내가 비축할 수 있겠지. 무슨 얘기인지 이해하죠? 네. 이거 굉장히 빨리 간 겁니다. 이 개념까지. 이것도 추출력의 변수고. 그죠? 추출력은 한 이 정도로 설명이 됐어요. 그 다음에 이제 그러면은 이제 그냥 이거는 관계가 없을 수도 있는데 퀴즈. 얘는 그런 한 잔을 만드는데 최소한 2분에서 4분 정도의 시간이 소요가 되는 거잖아요. 그럼 두루두루 콩들이 약볶음부터 중볶음, 강볶음 한다면 2분에서 4분 정도 될 거 아니에요, 그죠? 근데 에스프레소라는 거는 30초 만에 그냥 만들어져 버리죠. 근데 그 안에 다 있잖아. 추출력에 무슨 변수가 있길래 저게 가능한 걸까요? 압력? 그렇죠. 압력인 거. 압력인 거. 에스프레소는 여기에다가 이 어마무시한 압력이라는 애가 더해지니까 이거를 또한 대여섯 배 가량을 확 앞당겨줘 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는 얘기들이 이 핸드 드립이 우리가 뛰는 거라면 에스프레소는 스포츠카라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저 세계는 이거를 거의 일각천금이지. 걔는 1, 2초 만에 그게 왔다 갔다 하는. 얘는 막 30초 단위로 변하는 양상이 쟤는 1, 2초 만에 변하는 거예요. 그냥 그렇게 되는 거예요. 압력. 근데 이건 지금 압력이 없는 세상이죠, 그죠? 우리 브루잉은. 그러니까 얘는 없는 거예요, 그죠? 어떻게 보면 다행이죠. 요렇게를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 지금 추출력에 대한 이해는 어느 정도 하고 계신 거예요. 그리고 이미 지금 하나씨 같은 경우는 실습을 들어가기 전에 강볶음이라는 다른 재료를 만났을 때 지금 약간의 해법을 이미 알고 있는 거예요. 이 개념을 알고 있으니까 강볶음 만났으면 그러면 쓴맛이 빨리 나오니까 그걸 지연시키려면 물 온도를 낮추면 되겠네. 딩동댕이에요. 그리고 아니면 분쇄도를 굵게 해버리거나 잘 안 녹아나게, 그죠? 듬성듬성 써는 거야. 그죠? 이렇게. 예, 그럼 이제는 수율에 대한 얘기만 내가 설명을 하면 되는 거예요. 이제 굉장히 많이 왔습니다, 여러분들. 진짜 바리스타가 되어가는 거예요. 이제 이것까지 알면은 이론적으로는 아주 많이 알고 있는 거예요. 수율이라는 거는 도대체 뭘 얘기하는 거냐? 수율. 자, 이렇게 예를 들게요. 우리 그때 그램 수는 몇으로 했죠? 20g. 20g. 커피가 20g이 담겨져 있어요. 모든 핸드드립은 다 20g이에요? 아니면 그것도 그것도 아니죠. 매장마다 그쵸. 달라요? 매장마다 다르죠. 근데 요새 가장 많이들 20g을 씁니다. 네. 왜요? 그게 사실 한 잔을 양 많은 거 아니고서는 보통 일반적으로 핸드드립 잔 뭐 150에서 200ml 정도의 그 용량을 나갈 때는 사실 15g만 가지고도 충분하거든요. 잘하면. 근데 조금 더 풍미를 주기 위해서도 있지만 여기 이제 수율에 대한 개념을 배우면 알겠지만, 그리고 또 한 가지 뭐냐면 그게 쉬우니까 20g. 20g 이하로 하게 되면은 이거 생각해봐요. 여기에 너무 조금 있어. 그러면 우리가 핸드드립 할 때 이거 주전자 해봐서 알잖아요. 물 붓기가 얘네한테 정확하게 붓기가 얼마나 힘들어요. 근데 양이 너무 적어버리면 그 안에서 또 달팽이모양을 또 축소시켜서 이렇게 잘 그려줘야 되고 물기줄기는 더 얇게 해줘야 돼. 이게 너무 컨트롤하기가 어려운 거야. 그러니까 최소 그램수 그냥 한 잔에 20g 정도를 그냥 때려버리는 거야. 그렇게 하는 거야. 그리고 이제 수율의 개념 들어갈게요. 자, 이게 원재료예요. 재료가 이렇게 있어. 그러고 뭐를 붓죠? 이 재료 갖다가 얼마만큼의 핵산 혹은
추출량. 추출을 하느냐. 이 관계. 이거를 수율이라고. 그러니까 예를 들면은 20g 갖다가 100ml를 뺐어요. 이게 B야. A는 똑같이 20g 갖다가 50ml를 뺐어. A, B. 그러면 이걸 뭐라고 하냐면 B가 A보다 고수율인 거예요. 높을 고짜 써서. A는 B보다 저수율인 거예요. 적게 뺀 거예요. 같은 양의 재료 가지고 지금 조금만 뽑은 거고 A는, B는 많이 뺀 거예요. 이거를 수율이라고 하는 겁니다. 수율. 이게 왜 중요할까요? 지난 시간에 실험으로 보면은 이미 우리는 알 수 있어요. 잘 돌이켜보면 이 수율이 왜 중요한지가. 왜 차이가 나요? 왜냐면 그냥 자연스럽게 돌이켜볼까요? 자, 1차에서 7차까지 뽑았잖아요, 우리가. 이게 말하는 것 자체가 수율이에요. 그러니까 몇십 미리씩 나왔잖아요. 1차 때 엄청 조금 나온 거 그때 봤죠? 그게 10ml라고 쳐. 2차 때부터 조금씩 원액이 많아지잖아요, 그죠? 30ml, 그다음 40ml, 뭐 그다음부터 계속 한 40ml 정도 막 나오고 나중에 막 50ml 막 이렇게 나왔잖아요. 네. 이게 쌓여서 이 정도가 넘었잖아요, 지금. 네. 이거 다 더하면 몇이에요? 150 정도 되잖아요. 그러면은 마지막 이 7차 때쯤 됐을 때는 150 이후잖아. 6, 7차 때 맛이 어땠어요? 거의 맛이 안 나고 쓰고, 그죠? 약간 탄내 나고 약간 이런 거잖아요. 그 얘기는 뭐예요? 지나치게 고수율이 되니까 얘네 성분이 별로 없고 안 좋은 애들, 남은 애들만 나오고 이러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커피에 적정 수율이라는 게 있다는 거잖아요. 항상 제가 강조하지만 차도 첫 번째 우렸을 때, 두 번째 우렸을 때 맛이 다르다. 그렇지만 커피도 한계가 있는 거. 그게 수율인 거예요, 수율. 얘도 그리고 그러니까 어느 정도의 약간 레시피적 개념이 있는 거예요. 아, 20g의 이 커피가 딱 한 개는 뭐 예를 들면 150ml구나. 어떤 근데 다른 커피는 해봤더니 120ml밖에 안 되는 거야. 어떤 건 150ml구나. 이런 개념인 거예요. 다시 말하면은 저수율인 커피는 어떻게 했어요? 비교적 1, 2, 3차에서 끝낸 거니까 조금 시고 달고 대신에 또 농도는 1, 2, 3차 얘네들이 어땠어요? 진했어요. 진했죠. 저수율. 초반이잖아. 그죠? 이 20g 가지고 물 조금 넣어서 조금만 빼낸 거잖아요. 엄청 진하죠. 반대로 고수율이 되면 어떻게 됐어요? 농도가? 흐려지지. 여기 7차, 8차 이럴 때는 막 보리차처럼 나오잖아요. 근데 또 맛은 쓱. 그죠? 그러니까 적정 수율이라는 게 있다는 거죠. 그죠? 수율. 이런 식의 개념을 한 번만 더 가볼게요. 그러면 자, 20g의 이 재료 갖다가 B를 보면 (100ml를) 뺐다고 치자고요. 이렇게 해서 맛있는 커피를 만들었어요. 이 정도 수율 갖다가. 그럼 커피를 30g을 쓰면은 어느 정도까지 뺄 수가 있을까요? 이론적으로 한다면. 아니면 이렇게 퀴즈를 내볼게요. 20g 갖다가 100ml를 했더니 그럼 웰밸런스 커피가 나왔어요. 2, 3, 4차가 부각된 좋은 커피가 나왔다 쳐요. 20g 갖다가 100ml로 30g을 썼는데 100ml를 뺐어요. 맛이 같을까요? 다르죠. 30g 갖다가 100ml를 뺐어요. 그러면은 저수율이 된 거예요? 고수율이 된 거예요? 고수율일까요? 진하잖아. 저수율 진하니까 앞에 있는 거. 자, 다시 정리해 볼게요. 저수율일 때의 농도가 진했어.
진했죠. 1차, 2차. 그죠? 지금 이해했네. 근데 자 보자고. 20g의 커피로 100ml를 내렸을 때 이렇게 맛이 웰밸런스 커피가 됐어. 근데 빼는 양은 똑같은데 똑같이 100ml 뺀데 원재료를 30g으로 늘렸어. 그러면 저수율이에요, 고수율이에요? 저수요. 저수율이죠, 그죠? 저수율인 거예요. 20g 갖다가 100을 뺐는데 30g 갖다 100을 뺐다는 얘기는 한참 조금 뺐다는 거야. 더 덜 뺐다는 거잖아. 그러니까 B에서 A로 간 거나 똑같은 거예요. 이 미리 수준인 거나 이 양을 늘린 거나 똑같은 거야. 이 개념인 거야. 지금 이게 얘랑 거의 비슷한 관념인 거지 이게. 그러면 또 우리가 뭐를 예상할 수가 있냐면은 수율이라는 건 뭐냐면 이렇게 저수율을 해버리면은 뒤에가 없는 거라고 얘네. B는 아까 웰밸런스라고 그랬잖아. 얘네가 다 섞인 애들이잖아, 그죠? 근데 저수율이라는 건 끊긴 거잖아. 그럼 한 1, 2, 3, 4, 5까지밖에 맛이 안 난다. 두 분 다 이해하셨어요? 확실하게? 이거 정말 잘 짚고 넘어가야 됩니다. 이 개념을. 정통 에스프레소에 비해서 리스트레토 도피오가 저수율일까요? 고수율일까요? 리스트레토 도피오가 정통보다 연해졌으니까 고수율. 연해졌으니까. 여긴 저수율이라고 하는데 여긴 고수율이라고. 둘 중에 누가 만든 거죠? 리스트레토 두 분이서 한번 이제 토론을 나눠보세요. 나는 안 낄랍니다. 향이 많아졌어. 리스트레토하고 정통하고 차이가 뭐예요? 미리수 미리수를 리스트레토가 많아요. 리스트레토가 많이 뽑아요? 40ml. 아, 투샷이구나. 전통이 정통이 60. 30. 전통이 60. 똑같은 거 30. 정통이 30이고 리스트레토 도피오가 40 아니야? 아니, 전통이 30, 30 뽑으면 60ml가 나오는 20 뽑으면 40이잖아. 그래서 리스테토가 더 진해서 저수율이 아니야. 아, 지금 하나 씨는 이 개념을 이해를 못한 게 아니라 리스트레토랑 정통 에스프레소의 차이를 까먹은 거야. 정통은 1온스, 한 샷당 1온스를 뽑는 거고, 그러니까 한 샷으로 치면은 28 내외에서 노는 거고, 투샷일 때는 거의 60ml가 되는 거고, 아. 리스트레토라는 거는 한 샷 기준에 1온스는커녕 20ml 정도, 15에서 20ml밖에 안 돼서 네네네네. 합쳐도 40ml밖에 안 되는 그런 거잖아요. 아, 네네. 그러면 리스트레토가 저수율이에요? 정통이 저수율이에요? 머리 굳었나? 아니야. 헷갈리지. 잘 생각해봐요. 이 개념을 알면. 난 알겠는데 이게 설명을 못하겠네. 이게 난내 되게 어렵겠죠, 저? 네, 나 나는 중간에 머리가 꼬였어. 그럴 수 있어. 다시 정리. 다시 정리해 주실 거예요. 다시 정리. 아버님. 그럴 수 있어. 헷갈릴 수 있어. 아니, 지난 시간에 우리 실험을 해보자. 1차 때 농도 제일 강하고 2차 때 그 다음 나중에 7, 8차 때 거의 밍밍하게 떨어졌잖아요, 그죠? 네. 들었어. 수율이라는 게 뭐냐면 쉽게 생각하면 얼만큼 수출했느냐, 얼만큼 뽑아냈느냐, 얼만큼 녹였느냐, 이거예요. 그러니까 얘네가 처음에 물에 녹는 성분이 커피가 많으니까 처음에는 1차, 2차한테 막 주잖아요. 싹싹 잘 녹아. 근데 이제 다 뽑혔어. 그러니까 6차, 7차, 8차 이렇게 가는 거잖아. 그게
높을 고. 할 때까지 간 거예요. 그래서 고수율이. 저수율은 그 초기에 1차, 2차 애들인 거예요. 쉽잖아요. 그래서 아까 얘가 힘을 다 돌려가지고 땡겨가지고 내가 찌는다. 안 주고 다 땡겼다. 이해하죠? 여기까지는 알겠죠? 하나씩. 여기까지는 알잖아요? 그냥 우리 실험. 이해 안 가요? 아니 이해 갔어요. 이해 갔죠? 그럼 여기서 이제 그걸 가는 거예요. 이렇게 그거 그대로 가서 어떻게 가냐면 20g, 20g, 30g 있어요. 자, A, B, C 이렇게 있어요. 드리퍼가 20g, 20g, 30g 남았어. 근데 여기에 원액을 100ml, 150ml, 150ml 이렇게 받았어요. 뭐가 제일 고수율로 뽑은 거예요? A. 농도가 진한 게 저수율이잖아. 그쵸. 농도가 진한 게 저수율이죠. 그럼 C가 제일 진한. 고수율인 거. 얼만큼 수율이라는 거, 얼만큼 추출을 했느냐는 개념이에요. 추출을 제일 많이 한 게 뭐예요? 추출 제일 많이 한 거? 고수율. B죠. B라고 한 거 맞아요 방금? 아니요. 아 B라고 안 했어요? 이형이라고 했어요. 집에 가서 오늘 좀 때리면서 이거 좀 이해 좀 시켜와. 다음 시간까지. 이거 모르면 수업 안 되니까 이 자식 숙제. 알겠죠? A랑 C가 저 패! 똑같은 거 아니야? 집에 가서. A가 C랑 똑같고. A랑 C랑 똑같은데 어쨌든 고수율이 뭐예요 여기서 제일 고수율? 오래 뽑은 거 B. 오래 뽑은 건 B. 오래 뽑았다기보다 오래 뽑았을 수도 있는데 많이 뽑은 거지. 그러니까 여기서 중요한 이 단어가 키포인트야. 얼만큼 추출을 했느냐, 얼만큼 뽑았느냐, 얼만큼 녹였느냐. 그러니까 비슷한 재료를 썼는데 미리수가 많잖아. 이거랑 상대적으로 봐야지, 그죠? 20g을 썼는데 150ml. 얘는 150ml 똑같이 빼긴 했지만 원재료 자체가 많잖아. 그러면 사실상 많이 뺀 게 아니잖아. 그러니까 많이 뺀 B가 제일 고수율인 거예요. 얘가 고수율인 거야. 그죠? 네. A랑 C는 도찐 개찐이란 얘기예요. 그죠? A랑 C는. 근데 여기서 갑자기 D가 개입을 해가지고 만약에 D가 개입을 해가지고 30인데 100이야. 이런 D가 뭐다? 하나씩. D가 저런 애가 만약에 개입이 되는 순간 얘는 뭐가 되겠어요? 네? 얘는 고. 유나씨 오늘 가서 저수율. 저 패서라도 농도가 다음 진하니까 시간에 농도가 진하니까 저수율. 농도가 얘는 진하니까. 안 그래도 양도 많은데 원재료도 많은데 뽑았어. 겁나 조금 뽑았잖아. 그치, 진짜 그치. 저수율인 거야. 저수율. 그러니까 어떻게 되냐면은 얘가 제일 고수율이고 얘네가 중이겠죠, 그죠? 중. 그리고 얘가 저가 되는 거예요, 그죠? 얘가 원액 양은 원재료 대비 제일 적지만 제일 진할 거고. 그러면은 맛을 유추해 보자고 이제 여기서 바리스타가 알아야 될 건 맛이에요. 맛은 어떻겠어? 똑같아. 이거 알면 똑같아. 우리 그 1차부터 그거 가면 되는 거야. 어떻겠어요? D의 맛이 어떨 것 같아요? D요? 1에서 7차 중에 어디가 부각된 맛일까요? D 저수율. 앞에. 그쵸? 제 생각에 이거는 6, 7차는 거의 없을 거예요. 뭐 신단 커피가 되겠죠. 그럼 B의 맛은 어떨까요? 다 들어가 있을 것 같아.
B에만? D의 반대겠죠. 얘는 제 생각에 7차를 넘어서 뭐 8차의 맛도 들어가 있지 않을까요? 그죠? 그리고 농도가 어떻겠어요? B하고 D하고. D가 더 진할 것 같아. D가 진하고 B는 연할. 묽죠. 묽지만 재밌는 거는 쓴맛이 날 거라는 얘기예요. 얘가 A랑 C는 고만고만할 것이고 그 중간 정도의 이런 애들이 확실하게 이해한 거 맞아요? 여기까지? 아 지금 80% 이해했어. 80%? 오늘 두드려 패서 뚜까 패서 다음에 100으로 만들어 오면 돼요. 유나 씨가 알겠죠? 여기까지 하면은 오늘 알아야 될 건 끝난 거고 이제는 뭐냐면 지금 이 토대들 있잖아요. 추출력, 그죠? 그 다음에 수율 이 개념으로 여러분들이 자율적으로 계속 핸드드립 내리면 돼요. 그리고 이 이론이 여기에 유효한지를 이게 실제로 나오는지를 우리가 느껴보면 되는 거예요. 무슨 얘기인지 알겠죠? 이 솔직히 핸드드립의 레시피를 말한다는 것 자체가 말도 안 되는 게 전 세계에 커피가 얼마나 많은데 그걸 어떻게 뽑고 어떤 그라인더 갖다가 어떤 물로 추출하느냐에 따라 다 다른데 그걸 어떻게 얘기할 수도 있겠어요. 다만 이걸 논할 뿐이지. 이 개념을 알면 어떤 원두를 만나도 우리가 찾아가면 되는 거예요. 아, 이 커피 이렇게 해보니까 조금 얘는 신맛이 원체 세네네. 다 필요 없고 그냥 추출력을 높이든지 뜸을 많이 들이든지 해가지고 신맛을 좀 부드럽게 만든 다음에 뽑아야겠다. 이렇게 하면 그게 레시피인 거예요. 그게 그냥. 그리고 어떤 커피는 보니까 야 이건 무슨 뭐 벌써 이렇게 쓴맛이 나와. 이게 안 되겠다. 추출력을 낮춰서 추출을 하는 거야. 아니면은 수율을 겁나 저수율로 만들어 버리든지 원재료를 이빠이 담아가지고 막 30g 이렇게 해서 조금만 빼든지 쓴맛이 일찍부터 나오는 애면 얘네를 가지고 놀아야지 된다는 거예요. 얘네를 이걸 제대로 이해를 한다면 오늘 얘네는 그러면 핸드드립은 끝나는 거예요. 나머지는 여러분 연습과 숙련도예요. 질문이에요. 네. 저 그라인더와 이 그라인더에 저 그라인더로 갈아가지고 핸드드립 하면 안 되는 거예요? 돼요? 돼요? 두 개의 차이는 뭔가요? 그게 근데 또 그건 이제 날에 대한 설명인데 그건 제가 이제 또 다음 시간. 그것까지 지금 이제 들어가면은 근데 걔도 그 그라인더의 종류에 따라서 재밌는 게 이 수율의 변화가 있어. 수율의 변화. 근데 그거는 굉장히 미세한 차이. 예. 우리가 사실 지금은 정말 핵심적인 거, 그 영향력이 굉장히 큰 애들만 지금 다루고 있는 애들이고 그런 세세한 거는 그게 필요한 시점에 이제 이런 큼지막한 것들을 우리가 다지면 이게 뭐냐면은 지금 여러분들이 기초 이제 배웠고 이제 심화과정 배우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이제 건축물로 치면 집안하고 뼈대를 구축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 지금. 그죠? 그렇게 해서 집을 지었어. 그럼 뭐가 필요해요? 그때부터는 이제 얘네들이 90%잖아. 이게 무너지지 않게 기틀을 잡아야 되는 거잖아. 그거를 한 다음에 집을 지었어. 그러면 90% 이제 우리가 뭐 생명 이런 거를 걱정할 때는 아니잖아요. 그때부터는. 그 다음부터 뭐예요? 1% 2% 작은 거 꾸미는 거잖아. 그죠? 그거는 꾸미는 단계라고 보면 돼요. 그래서 라떼아트도 제일 마지막에 배우는 거예요. 기교잖아. 없어도 돼 사실. 네, 없어도 되는 건데 기교. 그죠? 마치 기교랑 비슷해요. 걔네들도. 그라인더의 그 날의 종류나 기종에 따라서 뭐가 달라지는 거예요? 저걸로 하면 안 되나? 이런 것들은 1% 뭐 몇 프로 작용력이 별로 없어요. 근데 얘네는 모르면은 바리스타라고 하면 안 되는 수준이에요. 이거는 집안을 안 닦고 그냥 건축물 올리는 거기 때문에 큰일 나는 거니까 이거는 제대로 개념을 이해를 하고 계셔요. 그럼 여러분들이 이제 뭐를 할 수가 있냐면 이걸 이제 이해를 했어요. 와 수율 무슨 그런 느낌이었어요. 함수 느낌이었어요 저한테. 자 이제 뭐를 할 수가 있는 거냐면 핸드드립 이제 실력을 향상 시켜야 될 거 아니에요. 해봐야 될 거 아니야. 핸드드립 잘 하고 싶잖아. 그죠? 맛있는 커피 만들어야 되잖아. 뭘 하는 거냐면 추출력을 변화를 시켜봐요. A라는 재료를 만났어. 이게 어떤 볶음도일지도 모르고 어떤 특성을 가진 커피일지 몰라요. 그죠? 무작위로 받으면. 네. 하물며 저조차도 그래요.
제가 한 번도 먹어본 적이 없는 생두면은 그걸 이렇게 만약에 딱 볶았어. 얘가 무슨 맛 날지 정확하게 어떻게 알아요, 그죠? 제가 그거 물어보려고. 그쵸? 그러면은 아까 그 지식을 바탕으로 하는 거예요. 부딪히는 거예요. 어떻게 하냐면 예를 들면 임의로 이렇게 했는데 자 신신 단일 쓴 1이 나왔어. 밸런스가 나는 평타로 그냥 뽑았는데 그냥 가장 보편적인 그런 뭐 6.5에다가 88도로 해서 한 3분 정도 추출했는데 이렇게 나왔어. 밸런스 안 맞잖아. 신단순이 고르게 있으면서도 약간 오히려 얘 단맛이나 고소한 맛이 많아야 되는데, 그죠? 그럼 어떻게 해? 추출력 변화 주는 거예요. 물 온도 올려. 온도 올려. 그것도 부족한 것 같아? 분쇄도 줄여. 그래서 여기 부각시키는 거예요. 혹은 이게 아주 약간만 그래. 뭐 그냥 신단순이야. 예를 들면 이렇게 딱 중앙만 조금만 부각시키고 싶어. 그러면은 다른 거 별로 손볼 거 없겠는데? 하고서 뜻만 조금 더 드려. 이것도 요령이야. 내가 30초 드리고 뽑았는데 쉬었어. 1분 드리자. 그리고 여기 이빨 뽑아. 그리고 손맛도 덜 뽑아. 이렇게 하면 되는 거예요. 무슨 얘기인지 이해하죠? 이렇게 찾아가는 거예요, 레시피는. 그거를 배경으로, 바탕으로 이 추출력 변화만 줄 줄 알면 모든 걸 할 수가 있는 거예요. 무슨 얘기인지 알겠죠? 그리고 수율은 양과 연관이 있는 거죠. 양과 연관이 있는 거죠. 자, 20g 갖다 뽑았어요. 20g 갖다 뽑았어. 근데 얘가 아까 걔처럼 뽑았는데 이거 뭐 한 끼케야 120ml 빼니까 도저히 안 돼. 뭐가요? 이 이상 뺄 수가 없어. 이 커피는. 너무 써 뒤에 가서는. 얘 한계야. 쉽게 얘기하면은 그때도 제가 좋은 커피와 나쁜 커피 뭐 이거에 대해서 예를 들었지만 수율을 오랫동안 버티는 커피가 그러니까 좋은 커피인 거예요. 우리 커피 하는 사람들 기준에서는 고수율로 뽑았는데도 안 써. 야, 이 커피 대박인데? 이렇게 되는 거예요. 무슨 얘기인지 알겠죠? 안 좋은 커피는 뭐예요? 중간적인 수율로만 뽑았는데도 벌써부터 쓴맛이 나와. 허탈해지는 거죠. 그러면 어떻게 돼야 돼? 얘를 늘리는 수밖에 없어. 양을 20g 갖다가는 120ml가 최대인 거야. 얘한테는 이 A라는 원두한테는 이게 한계인 거야. 그러면 25든 30이든 늘려야지. 그래서 미리수를 150ml, 160ml 만들어야지 한 잔이 나갈 수가 있으니까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이 수율적 개념입니다. 더 들어가면 여기서 이제 뭐 약간의 농도도 그렇고, 근데 농도도 사실 커피마다의 그냥 이 커피는 원래 말단 커피입니다. 이렇게 통용이 돼버리기 때문에 좋은 커피일수록 실제로 그래요. 좋은 커피일수록 똑같은 미리수를 뽑아도 마치 저수율 커피처럼 농도가 진해. 그러면서도 쓴맛은 적고. 그게 좋은 커피인 거예요. 그러니까 아무튼 이러한 개념, 추출력을 그 요소들을 물 온도라던가 분쇄도 이걸 두고 그 다음에 뭐예요? 시간. 일단 1차적인 요령이죠, 얘는. 얘네 이 분쇄나 물 온도를 안 건드린다면 1차적으로 해결 볼 수 있는 건 시간이에요. 1차부터 7차를 기억을 하세요. 30초 1분 이때 뽑는 거 신맛이 많이 나온 애들이에요, 그죠? 근데 그거를 조금 더 지연시켜서 뽑으면 그 신맛이 조금 더 약하게 나올 것이고, 그죠? 근데 예를 들면 막 너무 기다렸다가 나중에 가서 막 양 채우려고 봤더니 한 4분 30초 때도 내가 계속 핸드드립을 하고 있어. 그때는 6, 7차의 맛이 들어가는 거예요. 그게 첫 번째고, 그 다음 추출력을 가지고 놀아야 된다. 얘네를. 그러면은 여러분들이 지금 이거를 가지고 한다면 나보다 경험이 적어서 시간이 조금 걸릴 뿐이지 어떠한 커피를 만나도 그걸 맛있게 내릴 수 있다는 얘기예요. 밸런스를. 그죠? 그리고 또 반대로 그럴 수도 있어요. 예를 들면 여러분들이 손님을 받았어. 근데 지난번에 제가 뭐 이 커피를 마셨는데 이거 조금만 더 상큼하게 좀 내려주시면 안 돼요?
요구할 수도 있잖아요, 손님이. 그러면은 전반부를 부각시키면 돼. 예, 우리가 생각할 때 이 신단슨의 이 세 개의 맛에서 좋아해서 여기를 조금 더 부각시켜가지고 이렇게 했는데 여기 조금 들어가고 10만, 여기 살짝 들어가고 이렇게 했는데 이 사람은 이렇게 빼주면 되는 거예요. 바리스타가 그렇게 조절할 수가 있는 거예요. 왜냐면 우리가 시기별 향미 관찰을 했고 또 추출력 조절을 할 수 있으니까. 아니면 그냥 지난번이랑 똑같이 뽑아주는데 물 온도만 좀 낮춰주면 돼, 그 사람한테. 알아서 추출력이 낮아져서 10만 19거든. 이해하세요? 네. 남은 시간은 요거를 토대로 한번 저걸 토대로 실습하는 게 제일 어려워. 해보는 거예요. 그래서 할 때 중요한 거는 제가 말했죠. 첫 시간에 기록 제일 중요한 거. 미리 플랜을 짜고 야 우리가 커피 20g 쓰자. 물 온도는 90도로 하자. 이렇게 하고 시간을 뜸을 몇 초를 들일 거고 어떻게 추출을 하자. 이렇게 정해요. 적을 수 있는 건 다 적어. 원액을 몇 미리 뺐는지도 다 적어. 그리고 일단 한 번은 처음엔 맛을 봐야 돼. 걔를 몇 미리 관찰하고 그 다음에 수정을 어떻게 할 건지를 미리 플랜을 짜는 거예요. 이게 첫 번째 커피를 이렇게 했을 때 이 조건에 맛이 이랬으니까 추출력을 이렇게 변화시켜서 두 번째 추출을 해보자. 그래서 그 또 맛도 적고 이게 이제 한 장, 두 장, 세 장 모였을 때 여러분들이 이제 몸에서 그걸 체득을 하고 머리에서 기억을 해서 프로바리스타가 되는 거겠죠. 그죠? 일단은 기록을 잘해야 됩니다. 너무 겁먹지 마세요. 처음에만 이거 좀 뭐 다루는 거 그렇지 금방 익숙해져. 금방. 일단은 달팽이 모양 이거 하는 것부터 감 좀 잡고 준비됐다 네. 싶으면 시작하시면 돼요. 원두를 제가 드릴게요. 제가 원두에 대한 것만 알려드릴게요. 완전 정보야. 네, 오늘 원두 에티오피아 에티오피아하고 지역은 우리 커핑 때 했던 거예요. 해봤는데? 네, 한벨라 커피고 초반에 에티오피아 굳이 이게 라이트 로스트 약볶음입니다. 약하게 볶음이에요. 오늘의 재료는 이겁니다. 이걸 가지고 이렇게 저렇게 두 분이서 소통을 해서 추출을 한 다음에 플랜 B도 짜고 C도 짜고 해서 내려보세요. 그래서 우리가 배운 이론이 적용이 되는지 여과지는 여기다 놓을게요. 여과지가 여기 있고요. 포트에서 물 끓이시면 되고 이거는 사용법 아시죠? 분쇄도 요걸로 조절하면 되고 이거 위에 누르는 거 아니에요? 맞아요. 아니요. 그렇게 당겨서 네, 그렇게 하면 끓을 거예요. 이제. 네. 지금은 그때 표준으로 6.5에다 놓을게요. 요거 다이얼 돌려가지고 여러분이 분쇄도 정하시면 되고요. 저울하고 스탑워치하고 온도계 다 있습니다. 여기서예요? 마음껏 하시면 됩니다. 아, 뭐 거기서 하셔도 상관없는데 그라인더가 여기에 있으니까. 일단 원두를 먹어봐야겠죠. 원두 커피는 여기다 이렇게 받는 거고 일단은 그리고 맹물을 한번 담은 다음에 여러분들 이제 며칠 만에 하는 거니까 감을 한번 또 잡아보세요. 네.
그리고 뭐 한 번 한 번 이렇게 내리고 네. 또 이거를 그렇게 계획을 해야 돼요. 몇 차까지 추출을 할 건지. 예. 우리 그때 보여드렸죠. 제가 이렇게 보편적으로 이렇게 달팽이를 한번 그리면은 이렇게 한번 추출을 하는 건데 그거를 한 몇 회 정도를 할 거고. 그래서 둘이서 하는 게 좋아요. 옆에서 그걸 잘 기록을 해줘야 돼. 이 사람이 지금 하는 거를. 아 지금 1분 뜸을 들였고 지금 1차 추출을 했고 1분 30초 때 2차 추출을. 언니가 적을래? 내가 저기. 난 적는 거 잘 못해. 그 물의 양에 대해서 정해진 바는 없어요. 너무 제가 말했지만 침지가 되지 않을 정도면 뭐 예를 들면은 속도를 뜸일 때는 빠르게 하는 이유가 그거죠. 너무 떨어지면 그때는 막 떨고 그러니까 이게 이제 기준이 커피 양이라 그랬죠. 원두 양을 20g 쓰면은 뜸 물은 20ml 정도를 들여주는 게 좋다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달팽이 모양을 빨리 하는 거고 예를 들면 그럴 수가 있어요. 이 커피는 보니까 먹어봤는데 한 1분 정도 시점에서 되게 맛이 있을 것 같아. 그럼 그때는 이 달팽이가 굉장히 느리게 그려줘도 상관이 없는 거예요. 그 얘기는 뭐겠어요? 거기서 물 주입을 많이 하는 거죠. 많이 뽑겠다는 거죠. 거기를 부각시키는 거예요. 그리고 나중에 한 3분 정도 됐어요. 그럼 3분, 4분 정도 때는 이제 6, 7차 그 후반부에 가까워져야 쓰잖아요. 그럼 거기는 또 빨리 그려줘. 조금만 빼는 거예요. 이런 식으로 요령을 부릴 수도 있는 거죠. 그죠? 저번 저랑. 드실 때는 이걸 주세요. 어차피 완성된 한 잔을 먹는 거니까. 저희 6번 내릴. 여기다 한 번에 그냥 같이 내리면 되는 건가요? 그쵸. 써봐요. 그렇대. 그럼 아예 그냥 한 번 이 정해진 대로 한 번에 내리고 그 다음에 이제 바꿔서 한 번에 내려서 먹어보는 거. 이해? 20g이야? 넣고 가는 거 먼저 넣고 내는 거. 아니야 먼저 버튼 키고 갈아야 이게 가는 힘 때문에 이렇게. 그쵸? 넣고 갈아요? 아니면은 네네네. 그렇게 하면 더 버튼 좋아요. 누르고 네, 가. 맞아요. 그래서 그렇대. 그때 고장을 예시를 네. 해주시면서 말씀해 주신 것 같은데. 맞아? 그 밑에 그것만 잘 안 빠지게끔 그거 불안하면 뭘 받치세요. 이런 거 하나. 네가 잡고. 네, 제가 잡고. 아니 여기 일단 이걸 받치거나 누가 잡아줘요. 네, 제가 잡을게요. 적을 수 있는 거는 다 적으세요. 그 상태에서 드라이 아로마도 적어도 좋아요. 그것도 한번 느껴보세요. 그래서 이 커피가 어떤 커피구나 약간 그런 걸 느끼는 거예요. 뜸들이기 30초. 몰라? 30초 기다려. 냄새나? 기다려? 30초 좀 더 기다려야 되는 거 아니야? 물을 좀 더 하려고 했어요. 성공 됐어. 괜찮아? 여기 달팽이 이렇게 됐나? 가운데 부어거든. 이렇게 부어주세요. 여섯 번까지 3분 30초. 한번 더 3분 할게요. 30초. 네, 그러면은 꽃 식물 냄새 나는 꽃이.
벌써 다 했어요? 네. 자 추출? 네. 밀수 다 재고 네. 제로 세팅 잘 한 거죠 이거? 네. 무게. 그리고 너무 진하면 물 희석을 조금씩 해서 드셔도 상관없어요. 그 희석을 얼마큼 했는지도 쓰고요. 기록만 잘하면. 저도 물 90도로 했어요. 신맛과 쓴맛이 좀 있네요. 이걸 표현하면 그냥 저는 약간 이게 신, 그다음 중간, 쓴 이게 그냥 1대1인 커피 같아요. 그리고 농도는 굉장히 진하고. 근데 이거를 물 온도를 좀. 얘네를 조금씩 낮추고 얘네를 조금 부각시키면 좋겠죠? 그러면 이 정도 농도여도 아마 맛있는 커피가 나올 거예요. 그러면 물 온도를 지금 90도로 했는데 좀 낮춰볼까? 두 분이 계획을 잘해야 됩니다, 그거를. 왜냐면 단순히 물 온도만 낮춰버리면 그럼 신맛은 더 강해져요. 그러게 그럴까? 1분 넘게 더. 계획을 또 하고서 주어진 시간에 많이 내리는 게 장땡입니다. 한 시간에 많이 내린다. 여기 100ml 내렸어. 대표님은 몇 ml 내려져요? 총 몇 미리 내렸어요? 106ml. 106ml. 저는 20g의 커피 갖다가 보통 적게 내리면 100ml, 많이 내리면 130ml 정도 내려요. 네. 그 정도 내려요. 원액은. 중간에 좀 더 오래 내릴까? 뜸을 더. 그러니까 두 분이 수율적으로 봤을 때는 지금 20g 썼어요, 커피를? 네. 그 106ml 내렸다고? 그러면 그렇게 고수율도 아닌 거예요. 그쵸? 그렇다고 저수율도 아닌 거고 미리수는 그냥 적당량을 뺀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레시피가 중요하겠죠. 이제 이거를 갖다가 여러분들이 시간을 어떻게 활용을 하고 혹은 추출력을 어떻게 하느냐. 근데 물온도 90도로 했다고요? 그래요? 근데 구간마다 물을 어떻게 투자했는지는 모르지만 지금 에티오피아 이 커피가 가지고 있는 어떤 그런 약볶음다운 엔자이매틱의 그런 어떤 과일류나 이런 게 크게 부각이 되지는 않은 것 같아요. 신맛은 있는데 그러니까 추출력이 약한가 봐요. 물 온도를 좀 더 올려봐요. 더 올려볼까요? 95? 그 향을 다. 아니 아싸리 그냥 95도로 올려볼까요? 아 그래 95도. 그렇지. 역시 실험은 극단적으로 해봐야 돼요. 그래야 피드백을 확실하게 느낄 수가 있어요. 95도에 20g. 95. 그리고 아까 전에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그 물에 주입하는 투자 비중, 그죠? 네. 어디를 좀 더 많이 주고 약간 그런 것도 요령이고요. 시간을 잘 활용해서. 그 총 추출 시간은 얼마큼 나왔어요? 3분에 30초. 3분 30초. 언니 먹어봐. 아까보다 쓴맛은 좀 덜해지지 않았어? 무슨 맛이 아까보다 좀 덜한 것 같은데? 쓴맛 좀 덜해지지 않았어요? 나 아까 먹지 마자 이랬는데? 아까보다 좀 더 플로럴한 향들이 많이 나네요. 아까 전에는 그냥 뭔가 한약 같은 느낌의 그런 커피였다면 지금 같은 경우는 약간 조금 그런 밝은 꽃향기 같은 것들이 좀 나는데요. 약간 마일드한 커피 같은. 신기방기. 근데 양이 작잖아? 좀 더 물을. 네, 이제 근데 여기에 그냥 물. 여러분들이 만약에 이게 레시피라고 한다면 지금 1대 3으로 그러니까 원액을 3, 물을 2대2. 원액이 2, 물이 1. 아 그래요? 그럼 이거를 만약에 이 정도 농도가 괜찮다고 생각해서 만든다고 하면 지금 100ml 정도 뽑았고 그럼 물을 50ml 희석한다는 거잖아요. 한 잔은 나오는 거지. 150ml 정도가 나오는 거지.
뭔가 한 좀 더 뭐가 이거는 좀 약간 그리고 약간의 그런 열대 과일 향이 이제 조금 나려고 하네. 약간 그럼 아까 그런 언니가 말한 그런 훈제 그런 그런 향은 좀 들라. 들라졌어. 아까 되게 진했거든요. 훈제 냄새가 너무 심해가지고. 얘도 있는 걸 수도 있어요. 다만 근데 연해졌어. 안 나던 조금 다른 다른 안젤메틱이 나오니까 걔네가 묻힌 걸 수도 있고. 그리고 얘는 지금 약간 그런 조금 시트러스 과일의 그 가니쉬 향들이 나네요. 뜸을 한 번 더 뜸을 좀 더 들여볼까? 추출 시간은 4분으로 남았. 그리고 왜 그거는 안 해요? 그 계속 지금 물의 양은 지금 주전자로 이렇게 물을 흘려주는 양은 계속 일정하게 나오잖아. 분쇄도? 뭐야? 그걸 굳이 정해놓을 필요가 없다니까. 더 많이 이렇게 달팽이를 돌려보여요. 할 때 물을 더 많이 써서 이렇게 하기도 하고, 처음 부분은 그 신맛을 여기서 더 줄이고 싶다면 그냥 더 빨리 끝내고 뜸처럼 그런 요령도 한번 피워보고. 그러니까 중앙 부분의 그런 단맛이나 이런 게 좋다면 거기선 더 많이 추출을 하라는 얘기예요. 그럼 많이 담길 거 아니에요, 여기.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근데 지금 계속 한번 그리고 또 30초 기다렸다 또 한번 그냥 1대1대1로 평이하게 가고 있잖아요, 그죠? 어떤 한 부분을 부각시키지 않고. 아, 단맛을 좀 더 부각했으면 좋겠어. 그러니까 그러면 그 단맛이 나는 시기를 읽은 다음에 거기를 더 물을 많이 부어야지. 근데 물 많이 부어. 그리고 지금 한 가지 아쉬운 게 내리면서 외다루마를 안 맡고 있잖아. 물을 부은과 동시에 김이 올라올 때 맡아야지. 향. 그죠? 근데 이거 핑계는 아니고요. 저희 방금 전에 맡아봤거든요. 아, 핑계는 아니었어요. 해보세요. 이론은 우린 분명 배웠지만 실행하지 않았다. 그렇지. 단맛을 좀 해볼까? 그래. 2분 때 좀 물을 더 많이 부어볼게. 해보면 되지. 아까 100ml 정도 뽑았고 그거에 반 50ml 물 희석한 거고, 그죠? 네. 이번에 170ml 뽑았고 170ml의 반 정도니까 뭐 80몇 ml 정도 물 희석했을 거 아니에요? 근데 일단 아까 거랑 농도가 어때요? 연해졌어요. 연해졌죠? 네. 정확하네요. 왜 연해질까요? 아까 100ml 뽑은 게 고수율이에요, 저수율이에요? 이거보다. 아까 100ml 뽑은 게 더 저수율이죠. 그렇죠? 그러니까 저수율이니까. 1대1. 저수율이니까 그거에 해당하는 반만 탄 거라. 고수율인 상태에서 그거에 네. 반을 섞었으니 훨씬 연하죠. 1대1이요. 맛도 딱 그 레시피에 맛이 딱 나는데 70ml 더 뺀 만큼 그만큼 뒤쪽에 70ml가 그냥 나온 것 같은데, 그냥. 아까 전에 그런 향들도 두루 있으면서 좀 연해졌지만 아까 전에 그렇게 쓰지 않았거든요. 근데 얘는 조금 약간 뒤쪽에 그 드라이 디스틸레이션 쪽에 맛이 있는 거지, 얘는. 두 번째 게 더 괜찮았던 것 같아요. 이거는 약간 연해졌는데 쓴맛이 좀. 그죠? 있는. 그러니까 이게 재밌는 게 농도는 연한데 쓴맛은 늘어난 커피가 돼버린 거예요. 그죠? 몇 분, 이것도 똑같이 3분 30초 추출했어요. 달팽이 색. 근데 수율이 너무 고수율이 되니까 쓴맛이 6, 7차가 여기에 담겨져 버린 거죠, 그죠? 네. 그러니까 김민성 바리스타가 통상 100에서 130ml를 내리는 이유가 이제 알겠죠, 그죠? 아, 거의 한 130 정도가 아주 특별한 커피가 아니면은 거의 최대치인가 보구나,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돼요. 그리고 또 100 이하로 만약에 내릴 경우에는 커피에 따라 다르겠지만 너무 저수율이라 너무 또 덜 뽑혀서 그럴 수가 있겠구나, 약간 이렇게 유출하시면 돼요. 결과 한번 뽑아볼까요? 네. 하나 남았네요, 딱. 제가 할게요. 네.
일단 당연히 드라이어로만 잘 봐야겠죠, 그죠? 이때부터 1차적으로 파악을 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게 도징이라고 했죠, 그죠? 그리고 이게 레벨링이에요. 여기서부터 맛이 나오는 겁니다. 그리고 이렇게 해놓고 재료 세팅을 해놓으면 내가 물을 몇 미리 붓는지도 알 수 있잖아요. 이렇게 저울을 세팅을 해놓으면, 그죠? 물이 91도네요. 시작할게요. 그리고 항상 아로마를 맡으라는 거. 처음에는 너무 극초반에 가스 냄새가 나겠지만 이게 어느 정도 좀 지나간 다음에는 굉장히 식물향이 강해요. 이때는 떫고 시큼한 거 기다려주고. 안 떨어지고 있어. 자, 그러면서도 여기가 이렇게 다 젖어 있어야 돼요. 어때요? 좋다. 좋아요? 네. 씹어 먹고 싶은. 근데 그래도 경험상 지금은 신애들을 많이 동반해요. 지금 빼면 그거 이제 몇 번 해보면은 느낌이 올 거예요. 풋내 계열의 향들이 많이 나오고 있어. 이게 좀 지나가서 이거 안 돼. 신기해. 이제 어느 정도 그게 조금 빠지고 단내가 나거든요. 지금 2분 동안 아니요? 한 1분 20초 정도 뜸 들인 것 같아요. 시간상. 지금 바로 저는 하자마자 증기가 올라올 때 향을 보잖아요, 그죠? 1분 20초 동안. 이때 물을 많이 부었죠, 제가 조금 오랫동안 지체하고 있잖아요. 여기가 좋은 향이 나니까. 그리고 물 줄기도 잘 보고. 가운데로 오래. 향이 아직도 좋네요. 자이콥스키의 현을 위한 세레나데 세이지안 조 작품 48 나프레니 스베트라노프가 주연한 스테이지 실패하고 있도록 러시아는 뛰어들겠습니다. 3분 됐어요. 내일은 무한의 산업체 구하고 일본 아, 슬슬 이제 기름 냄새랑 좀 자극적인 냄새가 나는 것 같아요. 이제 또 쓴맛이 너무 없어도 재미가 없겠죠, 그죠? 고맙습니다. 살짝만 가미해주고 마무리다. 냄새 맡아봐요. 되게 자극적일 거예요. 아까 그 순자 냄새. 그쵸? 그런 냄새가 나니까 그걸 좀 빼줘요. 그리고 3분 30초 정도 추출하는 거죠. 추출 시간 여러분들이랑 비슷하게 나왔어요. 그렇죠? 미리수를 재볼까요?
126mm 뽑았어요. 126mm를 뽑았습니다. 근데 집에서 열심히 열심히 국민 여러분께서 만들어낸 감동적인 신들입니다. 그리고 이제 모두가 기다려온 그 신으로 해피엔딩 신을 보여줄 차례. 또 한 가지는 함께 만든 최고의 신들이 아까 전에 대한민국은 기억이 안 나는데 이걸 올렸을 때 내가 처음에 원두까지 완전히 네. 제로 세팅을 하고 했거든요. 내가 총 물을 주입하는 양은 아까 전에 보니까 160점. 그러니까 126을 빼면 몇이 나오죠? 160에서 126을 빼면 34 나오죠. 그럼 지금 이 커피랑 이 여과지가 33ml의 물을 가져간 거예요. 크잖아요. 차액이잖아. 그것 때문에 수가 있는 거죠. 여과지도 물이 어느 정도 몇 미리 흡수를 했을 거고 커피가 물을 대략 한 30ml 정도 먹었구나. 예. 보통 원래 지가 가진 무게에 플러스 조금 더 먹습니다. 1.5배 정도. 그리고 저는 지금 126ml 추출했는데 60ml만 추출 좀 섞어볼까요? 여러분들처럼 반배 정도. 60ml 희석했어요. 제가 계획한 건 원래 92도로 추출하려고 했거든요. 네, 이것저것 하다가 91도로 추출했는데 그래도 한번 마셔보고 오늘 수업을 마치겠습니다. 1957년 10월에도 이렇게 추운 적이 있었다고 합니다. 다음 주에 평소 10월 모습으로 발표하는데 정확한 상황에서 설사 가장 다음 주는 날씨처럼 풀었으면 좋겠습니다. 설사 가사의 반대는 감사함을 찾아보죠. 다음 주에는 기나리의 꽃을 어떤 것 같아요? 쓴맛이 있어요. 인정. 마지막에 제가 좀 넣은 게 들어갔죠. 근데 제가 의도한 거는 결국은 이거예요. 커피는 전반부에 쓴 애들 좀 있고 뒤에 쓴 애들이랑 얘네가 조화를 이루고 얘네가 조금 더 크게 살짝 느껴보세요. 그리고 적절한 농도랑 만약에 아까 전에 마지막 20초 조금 부은 거 그걸 뺐으면 뭐 얘네만 있었겠죠, 그죠? 어떻게 이 밸런스가 좀 맞는 것 같아요? 여러분이 느끼기에 부드러운 신맛과 중앙에 고소하고 단맛들이 어우러지고 약간의 쓴맛이 있고 단맛은 저 신단슨 단맛이 있는 거. 그죠? 근데 그 이상한 향은 없어요. 이상한 향이 그렇죠. 그냥 아까 저는 세 번째인가 첫 번째인가 푸드밀크 냄새가 되게 많이 났었거든요. 생각보다 신맛이 많이 나죠. 없어요. 뜸을 1분 20초나 들렸으니까 한번 저는 아까 전에 맡았을 때 계속 좀 찌르는 그런 향 풋내가 있으니까 더 기다려줘야 되겠구나. 계속 기다린 거예요. 계속 그게 많이 빠질 때까지. 그리고 봤을지 모르겠지만 2차 추출 때부터 물을 굉장히 제가 많이 쓰는 걸 봤을 거예요. 근데 처음 뜸 1분 20초 들이고 나서 1차 추출 있잖아요. 그때 보면은 그렇게 오래 머무르지 않았어요. 왠지 알아요? 얘가 지나치면 안 되니까 조금만 나는 가미를 적절하게 가미해주고 싶으니까 적절하게 내리고 2차 때부터 2차, 3차 이때를 물을 굉장히 제가 많이 쓰는 거예요. 그때. 그러니까 사실 다른 추출력을 거의 변화 주지 않은 거예요. 지금 생각해봐야 분쇄도 6.5 원두량 20g 그리고 91도
여러분들도 처음에 88도인가 90도 하고 그 다음에 95도 했잖아요. 그 사이로 하려고 했던 거예요. 제가 92도 하려고 그랬다고 그랬잖아요. 근데 뭐 조금 식었으니까 그래 91도로 하지 뭐 하고 생각을 나는 그냥 안 건드리고 시간과 물량으로만 밸런스 맞춘 거예요. 이 정도만 해도 충분하겠다. 그냥 뭔가 다른 거를 조작하기보다 이렇게로도 이렇게 많이 달라질 수 있어요. 달라질 수 있어요. 식었는데도 그리고 양도 126mm 뽑아서 60mm 이석했으니까 180mm네요. 그죠? 양도 많이 나오고 온도도 적절하고 그죠? 그 시간만으로도 상당히 많은 부분을 컨트롤할 수 있다. 92도로 제가 하려고 했던 이유는 아까 먹어보니까 95도로 했을 때 향 발현이 잘 되더라고. 그러니까 아 역시 약볶음답게 출력이 약해서 그런가 어느 정도 물 온도가 좀 높아야 얘가 확 오는구나, 끌어들이는구나 해서 최소한 92도 정도는 해야겠는 걸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었어요. 근데 뭐 얘기하다 보니까 90도 된 거라서 그래서 시작한 건 뭐 어쩔 수 없는 거고. 아무튼 이 의도한 게 이 맛에 그게 나느냐, 적절한 신맛, 적절한 쓴맛, 그리고 중앙의 베이스. 이러면은 아무래도 불호가 적겠죠. 신기한 세계네요. 질문. 뜸을 들이는 시간은 그 커피와 커피 향의 메다르마를 통해서 바리스타가 깨우쳐야 되는 거죠? 그쵸. 근데 그 향은 얘네 그 큰 틀에서 벗어나지 않는다는 거. 그 이제 특히 그 거의 주로 엔자이매틱 쪽의 그 향인데 그 강도를 보고서 몇 번만 경험해 보면 돼요. 아까 전에 하나씩은 좋다고 했는데 좋은 향이죠. 근데 그거를 그때 뽑았을 때는 얘기가 또 달라요. 이게 생각보다 맛으로는 더 시큼하게 발현되는구나. 그래서 좋다고 했지만 나는 더 기다렸잖아요. 그죠? 이거는 이제 경험을 어느 정도 했으니까. 근데 그 다음에 조금 더 그게 빠지고 나서 살살 단내가 나오려고 할 때 뽑았죠. 그런 경험 정도만 하면, 그리고 조금 여러 가지 커피들을 해봐야겠죠. 이게 아프리카 커피이지만 남미 커피는 또 다르거든요. 그 결이 달라요. 또 향의 결이. 걔네는 이런 향이 아니라 조금 허브 같은 향들이 많이 나고 이러거든요. 그 강도에 따라서 내가 또 체크를 하고. 또 질문. 연습이 좀 많이 필요하겠죠. 그리고 조금 아쉬운 부분이 하나씨도 지금 이미 이거를 생각해서 어느 정도 내리고 있는데 두 분이 물 줄기가 저처럼 안 나오니까 얘가 가진 100%를 좀 발현을 못하는 느낌이에요. 그죠? 계속 조금 의도치 않게 바깥쪽에서 추출이 이루어지고 그러니까 안에 있는 커피를 다 못 쓰는 거잖아. 그러니까 이게 그죠? 풍미가 조금 덜 나오는 것 같은, 그죠? 네. 그런 느낌. 그거 또 네, 막 방울로 떨어지고 약간 이런 데가 있고 이러니까 불균형이 조금 있다 보니까 그런 것만 조금 해소가 된다면 계속해서 이제 사실 이게 지금 브루잉 수업에 한 반 이상은 온 거예요. 이미 이 몇 차례의 수업으로. 다만 이제 여러분들이 이걸 경험을 하고 또 오늘은 약볶음 커피를 했지만 그 다음에 중볶음, 강볶음 이렇게 해보고 경험을 습득하면 이제 감이 오는 거죠. 궁금한 거 없으세요 더? 더 몇 번 해봐야 될 것 같아요. 많이 해봐야겠죠. 연습이 많이 필요하겠죠, 그죠? 그리고 일단 이거 기본기도 되게 중요하고, 그죠? 네. 물 줄기 잡는 게 정말 중요해요. 시간 안에 달팽이를 돌려야겠다는 압박감에 물줄기는 뒷전이 된 것 같아요. 시간에 대한 압박이 이번에 강했어 나는. 시간. 그 3분 30초 안에 딱 정해진 거에 해야겠다는 해야겠다는.